나는 공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다. 설레는 20살 때 만난 수의 이모와 아이 아빠가 된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나는 무녀동남 외아들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지원을 다 해줬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학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아빠는 월급이 많기로 유명한 기업에 다니셨다. 직원 복지가 유명한 기업에 다니니 가족의 병원비, 체력 단련비 등을 꽤 많이 지원받았다. 하지만 외아들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성비 좋은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오픈 전에 물건을 진열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6시에 내가 먹을 아침을 차려놓고 7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서 2시간 동안 상품 진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셨다. 엄마는 이른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네 아줌마를 잘 알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엄마는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계속 다녔다. 성인이 된 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니 새벽에 속을 풀어줄 국을 끓여놓고 나가시기도 했다. 자식은 환갑이 되어도 차 조심하라는 말이 나온다더니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을 하게 되나 보다. 성인이 된 자식도 같이 사는 동안 계속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가 보다. 엄마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동네 아줌마들과 오랜만에 동네 브런치 가게를 갔다 왔다고 했다. 그중 수의 이모라는 사람이 엄마보다 조금 어린데 말이 잘 통하고 사람이 얌전하다면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40대 후반인데 꽤 어려 보이는 인상이었다. 아줌마들 중에 수희의 엄마가 가장 예뻐 보였다. 우연히 집에 가는 길에 엄마와 수희 아줌마를 보게 되었다. 수희 아줌마는 나를 보더니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용돈도 주셨다. 엄마 휴대폰에서 수희 이모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 더 예쁘고 어려 보였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은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미인인데다가 밝고 명랑해 보였다.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내 옆자리에 계속 앉는 것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은진이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은진이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면서 데이트를 했다. 은진이는 저녁 시간부터 마감까지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남자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한다고 정보를 줬다. 사장님은 마감 전 청소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은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찬 가게에서 일을 했다. 은진이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었고 우린 그때 무척 순수했다. 기차역에서 가까운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데 엄마와 함께 일한다는 수희 이모를 보게 되었다. 이모는 상당히 민망한 상황에서 여연수, 언니, 아들 맞지? 전에 우리 봤었잖아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나는 맞다고 했다. 수희 이모 옆에 있던 남자는 눈치를 주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수희 이모는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여의 엄마한테 나 만났다는 얘기하면 안 돼. 이모도 너 만났다는 얘기 안 할게 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주차장으로 갔다. 부부도 분위기 내려고 이런 곳에 온다고 들었는데 저 커플은 부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부모님께 허락받고 온 여행이니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희 아줌마를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100일 기념 여행이니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했고 수희 아줌마 일은 금세 잊어버렸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여름 방학이 되었다. 반찬 가게는 한여름 휴가 기간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반찬 가게는 사장님 부부가 운영했는데 강이 3개 있는 리조트를 예약했다고 하면서 같이 놀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장님은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손주까지 있어서 같이 따라갈 식구가 없으니 부모님께 허락받고 오라고 했다. 부모님은 사장님 부부와 함께 여행 간다고 하니 좋다며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사장님 부부와 함께 공식적으로 바닷가에 가게 되었다. 해변이 보이는 좋은 리조트였고 사장님은 침실을 쓰실 테니 남은 방을 하나씩 써야 한다고 농담하셨다.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 부모의 시선으로 단속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부모라고 해도 결혼도 안 한 커플이 같은 방을 쓰게 할 것 같지는 않았다. 사장님은 반찬 가게를 3군데나 운영하셨는데 모두 다 잘 됐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이라 그런지 여행지에서 돈도 잘 쓰셨다. 해변가에 파라솔을 치고 선탠을 하고 있는데 수희 이모를 또 보게 되었다. 잠깐 봤지만 그때 만났던 남자분과 함께 있었다. 왠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서 수희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이런 곳에서 나를 만난 것을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며 급히 자리를 떴다. 엄마는 수희 이모가 가정 생활도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휴가를 마치고 며칠 뒤에 수희 이모가 전화를 했다. 나는 집 앞 놀이터로 나오시라고 했고 수희 이모는 내가 묻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는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 휴대폰에서 이모 가족 사진을 다 봤는데 이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분과 다정하게 있는 것을 보니 참 혼동스럽다고 했다. 이모는 가정을 깰 마음은 없다고 하면서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러면 이모와 나만 아는 비밀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내 자신에게 무척 놀랬다. 이모는 가족이 집에 없는 날을 알려주면서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이모에게 찾아갔고 한참 후에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보기와는 달리 이모는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이다. 여자친구에게 처음으로 핑계를 댄 날이기도 했는데 수희 이모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말았다. 몇 년이 지나고 여자친구와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주기적으로 수희 이모와 만나고 있다. 수희 이모와의 만남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한 좀 뜸해졌다. 아내가 임신 초기와 육아로 힘들어할 때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은 수희 이모였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고민이 많지만 이모와 만나면 그 고민은 싹 사라진다. 엄마는 요즘 나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수척하냐고. 아무래도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 잠도 잘 못 잤고 아이와 놀아주느라 힘이 든다고 하니 와이프와 먹으라며 건강보조식품을 사주셨다. 나에 비해 건강한 수의 이모를 챙겨주려면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